네, 어벤져스 전략회 6월 15일 1월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저희를 참 갈등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현재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갈등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PC는 뭐 이 한동훈 TV를 틀어놓고 또 다른 휴대폰은 저희 어벤져스를 보시고 어떤 분은 한쪽 이어폰은 저희 어벤져스를 들으시고 한쪽은 또 라방을 보시고 그럼 뭐가 들릴까요? 한동훈 대표 갑자기 미워지려고 그러네요. 갑자기 왜 4시에 이 라이브 방송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뭐 그거 보시고 또 저희 또 녹화본 것도 보시고 또 저희 보고 또 녹화한 것도 보시면 되니까요. 참 유튜브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번 이렇게 방송 끝나고 나면 날아가 버리니까 날라가죠. 볼 수는 없는데 유튜브라는 매체가 생기면서 언제든지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끝나면 자동으로 저장되니까요. 네. 예. 너무 갈등하지 마시고. 네. 뭐 근데 아마 저희가 많을걸요. 나중에 한번 제가 한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4시에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 나라라고 참 선망을 해왔고 모든 어떤 이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야,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저런 일도 하네? 저런 일도 있었어? 라는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군사 퍼레이드를 안 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런 형식을 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세계 최강이니까.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유일하게 사실은 뭐 이 군사 퍼레이드를 역대 한 번도 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꽤 이게 좋았는 모양입니다. 이 군사 퍼레이드가 하는 것들이.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수차례 내가 당선되고 나면 이 군사 퍼레이드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필 오늘 군사 퍼레이드를 했는데요. 하필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육군 창설 기념일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일에 지금 미군들을 동원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워싱턴에서 열는 겁니다. 참 미국이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를 연 거는 처음 보는데요. 네. 이 보통 군사 퍼레이드 한번 하고 나면요. 도로가 다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저 보시면 그렇죠. 저 전차가 밑에 이제 이 바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게 일반 아스팔트를 다 갈아뭉갭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무 패킹을 하긴 하는데 저거 복구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미국 한 2천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그 반트럼프 시위, 반트럼프 시위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데 이 캐치프레이즈를 No Kings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왕은 없다. 왕은 없다. 그리고 뭐 1933, 이게 1933년이 뭐냐면 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으로 트럼프란다. 히틀러가 네. 총리가 되고 나서 독일은 이제 그 왕정은 폐지했으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네. 그 국가 원수인데 대통령이 이제 권위가 되니까 그것까지 자기가 겸직을 하면서 이제 총통 체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치가 그렇게 한 게 1933년. 그러니까 지금 반트럼프 시위를 하면서 시위대가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1933년이 미국에서 재현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선거로 정권을 잡았지만 사실상 총통제로 가는 그런 거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King Free. since 1776년. 네. 그러니까 1776년이 미국 독립선언 그 기념문이 네네. 발표되던 그 건국기념일 그 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왕이 없었다. 아하. 그때부터 왕이 없으면 왜 느닷없이 네가 왕놀이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뭐 아마 워싱턴에 비가 꽤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 군사 퍼레이드가 일단 벌어졌는데요. 하필 이날요, 트럼프의 아주 강력한 지지자라는 사람이 민주당 미네소타주 하원 의원의 집에 들어가서 부부를 총으로 살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차 안에는요, 민주당 의원들 명단 한 7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지금 일단 이 현상 수배를 해놓은 상황인데 참 미국 정치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LA 시위만 해도 일종의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군을 투입해서 치안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미국은 경찰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막강합니다. 총기를 사용해서 뭐 범인이나 용의자를 제압하는 일이 흔히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치안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해병대나 뭐 주방위군 이런 걸 투입한 것부터가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국적인 노킹스 시위로까지 번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킹스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조금 음미해 볼 지점이 저는 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뭘 지시했습니까? 그 대북 전단 살포. 네. 처벌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에 이미 7대2로 위헌 결정한 겁니다. 네. 남북관계 발전법에 있는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권력 분립을 무시해가면서 그리고 아주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경시해가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네네. 겁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 선을 계속 넘기 시작하면 그것도 결국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벤져스는 그동안에 비상계엄에도 일관되게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의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렇게 경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아가면은 이 노킹스라고 하는 메시지 대한민국에서도 울림이 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노 킹스입니다. 우리도 절대 권력자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지금 뭐 꽤 치고받고 하는 전쟁이 꽤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 아이언돔을 굉장히 자랑해 왔습니다. 3단계로 이루어진 아이언돔을 통해서 이란이 쏘아 올렸던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다 막아냈는데 여기가 뚫린 것 같습니다. 지금 텔아비브에서 이 이란이 쏘아 올린 이 미사일이 아이언돔을 뚫고 텔아비브의 민가를 폭발시킨 그런 장면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뚫리고 창과 방패가 대결하는 것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이런 일들이 지금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이 추가적인 국가안보실 인선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제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 3차장과 AI 수석 등을 발표했는데요. 보면 AI 1차장에는 일단 군인 출신인 김현종 그 통상교섭본부 장관은 김현종이 아닙니다. 저하고 이름도 똑같네요. 김현종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 국방개혁 비서관을 했던 사람을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2차장, 3차장 임명을 했는데 눈여겨볼 만한 게 AI 수석을 누구죠? 지난번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하고 대담을 했던 그 사람 하정우. 예, 네이버에 있는 사람이죠? 예, 배우 하정우가 아니고 예, 네이버 무슨 클라우드 AI 센터장. 클라우드 센터장이에요. 예. 네, 아마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AI 수석으로 일단은 모셔간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이제 AI 문제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와 꽤 아주 흥미로운 대담을 했던 사람인데 그걸 아마 이재명 대표가 받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아마 픽을 해간 게 아닌가. 샘나서. 네, 샘나서. 아니 뭐 능력 있으면 뭐 네. AI에 무슨 이념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는 뭐 하여튼 AI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잘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유능한 인사들을 데려가는 거 저는 뭐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래서 좀 AI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물론 저희가 지금 한동훈 TV와 경쟁 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후 4시에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정답을 제가 미리 알려 드린 것 같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이 시사인과 함께 요번에 이제 이 선거 끝난 다음에 선거 끝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정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러 가지 하여튼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 보수의 차기의 리더가 누가 될 것 같냐, 누구를 지지하느냐라는 그런 물음이 있어요. 자, 거기에 상당 부분의 사람이 이 사람을 지적했습니다. 이미 답을 가르치셨는데, 네, 자, 요 문제 하고요. 내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내일 3명이 이제 출마를 했죠. 자, 이거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요. 돌연 이 친윤 인사들이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모두의 책임이니까 지금 우리 공격하지 말고 저쪽을 공격하자. 돌격 앞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지가 잘못은 다 해놔놓고 이제 불리하니까 돌격 앞으로 저쪽. 그런데요. 한 분이 있어요. 네? 이 한 분은 김모 씨라는 분인데 김모 씨? 자기는 절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잠깐만요.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이름을 중요한 분이니까 이름을 좀 이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금 비위가 까면 깔수록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이런 화수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계속 소비는 일어나고 계속 뭔가 쓰임새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김민석 후보자의 돈 화수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참